안녕하십니까. 환경감시 중앙본부 부총재 손인천입니다. 오늘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사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장 온이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시험성적서 발급 유무, 지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등급 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산먼지라 하면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는 흙에 대해서 그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바람에 쓸리면은 이것이 비산먼지가 되는데요. 요 바퀴에 묻어나가는 흙을 싹 다 씻어서 나가야 하는데 요 흙에 대해서 이 흙에 무엇이 있는지 수분이 섞여 있는지 수은 또는 납 또는 카드뮴 이런 게 섞여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것을 시험 성적서라고 합니다. 이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륜장 온이 옥내 밀폐 보관 창고 보관 유무. 세륜장 온이라 하면 그 물에 식혀서 떨어진 슬러치를 말씀하는데요. 그 슬러치를 수분을 85% 이상 빼서 건조를 시킨 후 이탁업체에다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폐기물이냐 또는 지정 폐기물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 과정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폐기물일 경우에는 그냥 자체 매립도 가능하고요. 또 이것이 지정 폐기물 경우에는 특정 업체에다가 반드시 이 간이 계산서를 끊어받고 누가 가져가는지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륜장 온이 배출을 했을 경우에 이 지정 폐기물도 지정이 되면은 현황 파악 후 즉시 상대업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져가는 양이 얼마인지 상대업소가 가져가는 업소가 어딘지 요거 파악해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받아놓고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이라 하면 이 생소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다른 말이 아니고 일본 말입니다. 온이라는 말은. 그런데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폐기물 중에 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슬러치, 세륜장에서 씻어내서 바퀴에서 떨어져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슬러치를 온이라 합니다. 그 온이라 하면 우리나라 말들은 도깨비라는 뜻이고요. 이 도깨비라는 뜻은 이 힘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기운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나쁜 흙인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유무를 반드시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산먼지를 털고 가기 위해서 물이 이제 필요한데 요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세륜장이라고 하죠. 그 바퀴랑 차를 씻어서 내보내는 데를 세륜장이라고 하는데 세륜장도 그냥 일반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규격이 있습니다. 수조 넓이는 수송 차량의 1.2배가 돼야 되고요. 15톤 덤프 기준 길이가 8m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조 깊이는 20m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바퀴가 3분의 2 이상 물속에 잠겨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물이 올라오는 세륜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세륜의 기존 법도에 이렇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조 순환을 위한 침전조, 그렇게 되면 물속에 이제 이 온이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슬러시가 떨어지면은 그 침전조라 그랬는데 그 침전조가 배관에 막히거나 또 교환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 바퀴에 묻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관에 설치하여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슬러치는 슬러치대로 빠지고 물은 다시 재순환이 돼서 바퀴를 씻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이 세륜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 폐기물관리법 6조 1항에 의해서 걸리게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 세륜장 스러치 배출 여부, 자동식 세륜기 규격은 살수 높이가 수송 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물줄기가 올라와야 됩니다. 쫙 하고 물이 올라올 적에 바퀴서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송 차량 전체 길이의 1.5배 이상이고요. 살수 길이는 살수 압은 3kg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올라오는 그 심이 3kg 이상이 돼야지만 그 붙어있는 흙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사업장 폐기물 배출 간이 인계서 작성 여부 확인. 사업장 폐기물 공사장 주변 부적정 보관 유무.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했을 적에 이것이 지정 폐기물로 지정됐을 적에는 그 폐기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간이 인계서 작성을 반드시 해서 줘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간이 인계서를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을 공사장 주변 아무 데나 보관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다 막 던져서 그냥 보관해 두면은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감시원들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륜장 옆에 폐기물 관리 창고가 있는지, 물이 순환이 되는지, 그 스러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이것은 우리 환경감시단이 눈으로 확인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목 폐기물, 도면상 별개지 확인. 인목 폐기물을 하면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건데, 이 인목 폐기물을 아무 데나 보관해서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캐가지고 아무 데나 널리 이렇게 막 보관해 두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인목 폐기물은 이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인목 폐기물 배출 간이 인계서, 인목 폐기물 재활용 배출 간이 인계서 작성 여부. 이 인목 폐기물을 싣고 가는 사람한테도 간이 인계서를 받아야 되고요. 인목 폐기물 재활용 배출을 하더라도 간이 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받아야 됩니다. 인목 폐기물을 임시 보관 장소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널리 보관해서 나무 뿌리라고 해서 함부로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목 폐기물에도 그 비산먼지에 속하는 흙이 붙어 있죠. 그 흙을 성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보관한다던가 함부로 널리 놔뒀을 적에 또다시 비가 오면은 그 인목 폐기물에 있는 붙은 흙이 땅으로 스며들게 되면은 또다시 오염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것도 스러치 보관한 것 못지않게 똑같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환경감시단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보면 건설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여부. 건설 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려서 그냥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보관을 받은 장소에서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 선정 여부도 환경관리인을 선정해서 두었을 적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한 가지 규칙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 합니다. 요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환경관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보면은 철근 골조의 녹 방치 의무가 있습니다. 철근 골조라 하면 이 철근을 엮어 놓고 형틀을 짜 놓고 타설을 하게 되죠. 타설이라 하면 공고리로 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타설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다시 또 철근이 남아있죠. 또 혹은 철근을 다 이렇게 엮어 놓고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타설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못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비가 와서 철근에 녹이 난다던가
하게 되면은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 1항에 대해서 위반이 됩니다. 그 녹인하면 안 돼요. 철근을 이 타설에 못해서 철근을 방치해둘 기에는 반드시 뷰직프로 싸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요. 녹이 났다 하면은 인부를 동원해서 그 녹을 다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녹이 났다면은 환경법 오염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감시단이 특별하게 철저하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공사장 안전망 설치 의무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한 층 한 층 공사장이 올라갈수록 안전망이 설치되어서 사람이 떨어졌을 적에 절대로 이 다치는 환경이 되지 않게끔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